이번 주 월가에서는 어떤 종목, 어떤 섹터에 주목했을까요? 김장렬의 월 업사이드 시작합니다. 금융주까지는 사실 괜찮아 보였는데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 들어오면서 넷플릭스, 테슬라까지 시장이 조금 어지러워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마 이분께서 꿀팁을 좀 주시지 않을까 싶네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 메인으로 할 얘기는 넷플릭스인데 그 전에 TSMC 실적이 나왔다고 해서 요거 한번 짚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SMC 실적 제가 보기로는 2019년 2분기 이후 첫 순이익이 감소했다라는 얘기가 가장 좀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았어요. 반도체 업황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걸 트리거로 인해서 주가가 좀 빠졌던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실적이 이제 매출로 YOY로 10% 정도 줄었고 아마 순이익이 한 27%인가 20 몇 프로 빠졌을 겁니다. YOY로. 근데 그거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정도보다 덜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보면은 수치는 그러니까 줄어드는 예상되는 것보다 덜 줄었으니까 좋은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많이 좋은 건 아니지만은 대충 예상보다 부합하는 약간 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체는 이슈가 될 소지는 없었다고 보는데 일단은 그 커멘트가 슬로우 리커버리란 말을 아마 그 CEO가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뜻일까요? 회복을 하는데 반도체가 시장이 가로 닫고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아주 빠르지는 못하다는 얘기고요. 자세히 들어보면 우리 헤드라인에 속으면 안 되는데 천천히 올라온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얘기를 매크로 경제를 얘기했어요. 매크로의 영향으로 인해서 수요가 우리가 하는 전통적인 수요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PC라든지 스마트폰 이럴 겁니다. 이런 쪽의 전반적인 수요가 빨리 회복되지가 않고 있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코멘트에 주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정확히 그 문장을 정확히 못 봤습니다만 AI 수요도 줄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적다 이런 얘기는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AI 반도체용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 받는 수요죠. 거기에 대비했을 때 AI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어드밴스드 패키징 우리 하도 많이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한미 반도체 포함해서 난리를 했던 그 무슨 하이브리드 본딩이다, 뭐 2.5G 본딩이다, 그 뒷잔에 어드밴스 패키징 해야 되는데 그 캐파는 부족해서 빨리 채워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동시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캐파가 부족하다는 건 수요가 AI 반도체 수요는 있었는데 자기네 캐파가 부족해서 빨리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앞에 얘기 뭐냐면은 슬로우 리커버리라는 얘기를 했는데 가로 닫고 가로 열기 사람이 해석하기 왔는데 매크로 영향으로 전통적인 수요, PC, 서버, 일반적인 수요 있잖아요. 스마트폰 이런 쪽의 수요가 슬로우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이게 보통이죠. 전통적인 매크로 영향 받는 게 시클리컬, 사이클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경기 순환적인 수요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회복이 느리다는 게 강조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AI는 괜찮다면서요? 그러니까 AI 쪽은 어드밴스드 패키징 하려는 캐파가 필요한데 캐파가 부족하다. 빨리 그래서 자기는 캐파를 많이 늘려야 되겠다. 그건 수요가 나쁘지 않다는 얘기인데 헤드라인은 그 정확히 그 사람의 영어로 정확히 아니면 중국말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 말에서 일단 뭐 헤드라인은 10% 매출 줄었고 영업이익 27% 줄었다는 거가 어쩌고저쩌고 그 넘버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은 많이 들어오는데 캐파가 부족해서 생산 물량 그게 AI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고 근데 이제 그것이 우리 AI가 전체 매출의 50%가 아니란 말이에요. 걔네들도. 걔네들의 우리 항상 얘기하는데 DRAM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지금 당장에 일어나는 거네 핵심은 스마트폰하고 뭐 그러니까 하이 퍼포먼스 PC 걔네들 그런 것도 있고 데이터 센터 이런 쪽이 일반 서버 그쪽이 더 클 거예요. 개수로 봤을 때. 그래서 그쪽에 빨리 리커버리가 안 되는데 새로운 부각에 대한 거는 캐파가 아직 부족해서 빨리 해야 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요가 있어 많이 해야 되는데 빨리 안 됐고 저거는 이제 빨리 리커버리가 안 되고 그래서 실적이 뭐 예상보다 더 나쁘지는 않지만은 슬로우하게 올라와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는 TSMC가 주가가 많이 안 빠졌죠. 근데 TSMC 근데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TSMC가 아니고 TSMC 주가는 안 올랐어요. TSMC 주가는 안 올랐기 때문에 다시 보세요. TSMC 주가는 어저께 별로 안 빠졌어요. 5%밖에 안 빠졌어요. 안 빠졌다 했더라? 5%밖에 안 빠졌다.
그러니까 실제 그 TSMC가 만약에 그 AI라든지 이런 게 만약에 진짜 수요가 문제라 그러면은 엔비디아나 이런 거 보다 못지않게 TSMC도 캐파를 증설할 것도 없이 더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주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TSMC에 대한 거는 시클리컬한 특성이 더 현재 매출과 실적에는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거에 대한 해석을 사람들이 이제 좀 강조했다라고 말씀을 그러네요.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엔비디아는 그거 수혜니까 그게 수혜가 아니고 AI니까 사실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데 절대로 주가가 많이 갔어요. 470불 가다가 좀 5% 그쵸, 빠진 올라갔던 거잖아요. 거에 비하면 뭐 3% 빠진 거 가지고 난리 날 건 없는데 이제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오늘 그 제가 보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TNT 폭탄이 터진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아시죠? T가 뭐예요? 테슬라? 뭐죠? 테슬라. 아, 테슬라 9% 빠졌잖아요. N은 그렇죠? 넷플릭스인가요? N 넷플릭스가 또 9% 빠지고요. 맞나요? 6%인가 얼마 빠졌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T는 조금 빠졌죠. 5%. 아 TSMC? 네, 그 엔비디아도 3% 빠졌잖아요. 예. 그다음에 엔비디아하고 뭐 마이크로소프트건 뭐 다 있는데 그거는 24일 날까지 그 리밸런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영향이 있겠죠. 그 영향까지 하니까 어차피 간다 해서 위에서 놀고 있었는데 이게 실현을 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시크릿관 지금 경기 자체가 안 좋다는 거를 이제 한 번 다시 깨달은 거예요. 네네네. 오늘 보세요. 오늘도 보면 이제 그 뭐지? 뭐 어떤 있었는데 그 취업자 수 있잖아요. 아 주간 실업수당 주간 실업자 수가 많이 줄었죠. 조금 줄었죠. 9천 건 조금 정도 줄었죠. 전주에 그것도 비해서. 빌미가 되는 거예요. 다음 주 이제 근데 금리 이유를 인상 찾으면 앞두고. 그냥 계속 끝도 없네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TSMC 실적 자체가 이슈가 된 거 아니고 아, 순수 그렇군요. 오늘 이슈가 된 건 NT 테슬라하고 넷플릭스 자체 오늘 말씀드린 넷플릭스 자체는 실적이나 이런 거 까볼 필요가 있고 전망을 까볼 필요가 있는데 네. TSMC는 사실은 그냥 주가 오른 거에 이제 좀 이 실현의 빌미를 제공한 정도다. TNT가 폭파한 건 아니고 TN 정도만? 예. 테슬라하고 좀 말씀 넷플릭스가 중요한 거예요. 테슬라 많이 말씀하시니까. 예. 근데 테슬라 거는 한마디로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한테 안 좋은 건 아니고요. 제가 예. 봤을 때 이렇게 빠질 때 테슬라는 더 빠지면 사야 된다고 보고요. 어. 얘네들이 저가 모델에서 가격을 낮추면서 결국은 플랫폼 비즈니스 가는 건데 다른 전기차 기존 자동차 업체라든지 그 2차 전지에 가는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회사들한테 네. 경고예요. 그 원가가 계속 내려가야 되는 거니까. 아, 이 엉뚱하게 테슬라 주가도 빠지겠습니다만 테슬라는 장기적으로 좋은 거고 관련되는 테슬라 경쟁사 포드가 F150 가격도 가격이 낮췄잖아요. 네. 현대 기아도 마찬가지고 그나마 낮긴 하지만은 부품 업체들한테 가만히 냅두겠어요? 테슬라가?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 테슬라 주가는 왜 이렇게까지 오늘 빠졌어야 됐을까요? 가격이 이제 마진이 마진? 나가니까 예. 마진. 그것도 예상했는데 조금 더 빠지긴 했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테슬라의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분이 머스크가 뭐라냐면 3분기 때 뭐 생산성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조정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그거를 이제는 재고가 많으니까 생산성 조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해석을 하면서 좀 부채질을 더한 것 같아요. 어렵네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오늘 빠졌는데 한 번 더 빠지면은 저가 매력은 들어올 거라고 보여져서 폭락세가 9%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니까 너무 그렇게 할 건 없고요. 넷플릭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넷플릭스 오늘 메인이거든요. 그래서 돌고 돌아서 결국 다시 넷플릭스 돌아왔는데 사실 넷플릭스 실적도 이렇게 10%까지 장중에 과연 빠져야 했을까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잘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금제를 이제 광고를 보면서 네. 하면 싸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6.9불로 해준단 말이에요. 6.9불로 해주고 싸게 예, 그다음에 예. 광고를 보세요 하고 슬쩍 거기 위에 있는 9.9불인가 그 광고 안 보고 보는 거 없앴죠. 베이지 그걸 없앴어요. 네. 광고주한테 받는 거하고 6.9불 받는 것이 광고를 보거나 비싸게 보거나 둘 중 하나인 그렇죠. 거죠. 근데 네. 광고 보면서 싸게 한 거 그 합하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는 그걸 average revenue per 하여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합하면은 그것이 거의 15불짜리 광고 없이 보는 거 그 요금제하고 비슷한 레버니를 주고 있어요. 여기 넷플릭스한테. 그러니까 예. 궁극적으로는 광고 플러스 6.9불 쪽으로 아니면 15불짜리로 이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2분기 그렇죠. 들어와서. 이제 5월 달에. 시작했죠. 그러니까 예.
그 상태에서 빨로 지금 그 실적으로 반영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얘기했지만 CEO인지 코멘트한 게 한 several quarters.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영어 쓸 때 누가 뭐라고 하시는데 왜냐면 우리가 분기 정도? 그렇죠. 몇몇 미국 분기. 회사를 얘기할 때 그 원뜻을 해주기 위해서 several하고 a few하고 다르듯이 우리가 몇이라는 단어도 헷갈리기 때문에 네네.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세브로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럼? a few보다는 많죠. 아, 조금 더 걸릴 수 있다. 네, 조금 더 걸릴 수 있죠. 그러니까 한 분기가 아니고 두 분기, 세 분기 될 수 있다는 거. 예. 나쁘게 얘기하면 올해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좋게 생각하면은 한 4, 4분기부터는 달라진다. 그래서 그러네요. 불한 거는 3, 4분기까지는 회사에서 이제 주가가 빠진 이유는 뭐냐면 예. 2분기 실적이 아니에요. 2분기는 그 신규 가입자 수는 더 늘었거든요. 늘었어요. 예. 600만 개니까 200만보다 한 3배 늘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3분기 가이던스, 매출 가이던스가 낮아졌어요. 거기에 초점 맞춘 거예요. 아, 시간이 걸리겠구나. 그 효과가 6.99 더하기 광고 이게 이렇게 가는 트렌드는 알겠는데 그 시간이 걸린다는 거고 지금 당장에는 예. 경기가 안 좋은데 저기 미국하고 유럽 쪽도 중요한데 미국의 그 가입자 수가 더 많이 늘면 더 좋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미국보다는 좀 못 사는 나라, 일반적 레버뉴가 낮은 쪽에 더 그로스가 높았어요. 아. 그러니까 왜냐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생각보다 안 나온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네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 쪽은 마켓 성숙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당분간 이 유럽보다도 이렇게 아시아나 다른 지역의 성장이 높은 거 좋지만 개수로 예, 예. 그게 이제 레버니로 올라올 땐 레버니가 기본적으로 낮은 데서 되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안 거예요. 아, 그래서 3분기 때 매출 가이던스가 안 좋구나. 안 좋을 수도 있구나 더. 근데 주가가 60몇 프로 올랐어요. 60한 연초로 대비했을 때 기대감이 너무 그러니까 이거 뭐지 그러면 좀 이익 실현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방향은 맞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 시간이 걸려. 아이 그러면 뭐 거기다가 또 굳이 핑계를 대려면은 핑계가 많지. 지난주인가 이번 주 그 미국에서 지금 파업을 하고 있거든요. 누가 아, 파업을 맞아요. 하냐. 예. 홀리우드 파업. 예, 먼저는 작가들 파업을 하다가 작가들의 이제 배우들이 동참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노동조합이 있더라고요. 네. 거기 난리가 났어요. 뭐 AI 때문에 파업한다면서요? 그렇죠. 그 인자를 뺏기면 안 되니까 예. 그건 뭐 규정을 하나 뭐 하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시간이 걸리지 그것도. 그렇죠. 결국은 방향 가겠습니다만 그러면 사실은 이게 온라인 스트리밍이잖아요. 네. 그 영화를 제작해야 되는 헐리우드 기존의 사업들이 더 영향을 받는 거죠. 넷플릭스는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거 그냥 풀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당장에 사실 넷플릭스는 별 이상이 하죠. 아직 크지 않은데 네, 불구하고 같이 망가진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뭐 디즈니는 디즈니 플러스 스트리밍도 있습니다만 기존에 그 영화 제작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쪽이 더 영향이 큰 거거든요. 주가를 보시면 걔네 주가들, 우리 넷플릭스 말고 다른 주가들은 별로 안 갔어요. 근데 우리는 독약청산 갔거든요. 네. 그런데 광고하고 하는 방향은 좋은데 이게 저기 아무래도 그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한 분기 두 분기 더 걸리면 근데 가이던스도 3분기에 좀 내려갔네. 네. 아이씨 이 실현이 당연하지. 그래서 네.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 내려가다 그렇죠. 보니까 지금 PER이 네. 30몇 배로 낮아진 것 같아요. 아, 오늘 이렇게 주가 급락으로 인해서? 네, 40배 간당간다 했는데 그러니까 빨리 오른 거죠. 그러네요. 30배 네. 내려갔으니까 더 빠지면 한 30배 중반 되고 만약에 내년에 한 20-30% 좀 다시 올라가면 내년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예. 그러면 내년에도 기준으로는 얼추 30배 근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다시 매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이 더 걸릴 거라고 하셨는데 그 시간 동안 주가가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을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매크로 영향이 있으니까. 아까 아. TSMC도 그렇고 이것도 매크로. 우리가 항상 매크로 아무것도 아니야 금리 인하할 거야 자꾸 이렇게 가는데 예. 금리 인하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예, 금리 그쵸. 인하 한다고 중간에 가정하고 소망이죠,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주가 올려놓고 예. 그다음 그거 핑계 대서 다시 파는 거죠. 물론 빌미를 TSMC가 아까 말한 것처럼 빨리 커지지 않아. 근데 AI 새로운 건 준비가 돼야 되는데 준비는 덜 됐어. 지네들이 생산 캐파를 준비 안 돼가지고 수요가 있는데 그 새로운 걸 빨리 캐치를 못하는 거잖아요. 예. 수요가 AI가 100일 줬는데 얘네가 70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럼 그쵸, 레버리가 그쵸.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보다도 이게 20인데 80이 되고 있는 현재 비즈니스가 슬로우하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둘 다 되면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넷플릭스도 모두 다 뭐냐면 지금 트랜지션 상태에서 넷플릭스는 전환기 상황에서 그렇죠. 예. 넷플릭스는 트랜지션에서 광고형으로 가야 되는데 예. 그 과정에서 레버니가 낮은 곳에서 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TSMC는 새로운 거 AI로 가야 되는데 그건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네. 기존 비즈니스가 리커버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예. 근데 주가는 넷플릭스는 많이 갔잖아요.
많이 올라서 넷플릭스는 한꺼번에 좀 많이 빠지는 거고 TSMC는 그렇게 난리 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덜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것까지 빠지는 건 테슬라는 다른 의미고. 예. 그래서 트랜지션 상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주식이 어려운 게 그러네요. 방향이 맞더라도 예. 트랜지션 상태에서 남이 너무 빨리 갔을 때는 네. 숨고르기를 해야 되고 그렇죠. 또 오늘 파시는 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너무 좀 놀랄만한 하락세가 나오니까. 예. 근데 사실은 테슬라 관련돼서 테슬라 경쟁사 관련되는 주식은요 예. 파시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넷플릭스하고 TSMC 쪽은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만 약간 좀 많이 올라갔다 내려간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넷플릭스나 TSMC 관련되는 쪽은 오늘 파는 날이 아니다. 약간 더 이제 분할해서 매수하는 타이밍을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오늘 네. 넷플릭스 말씀드리니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 예. 장표 볼까요? 어떤 차트일까요? 요거 넷플릭스 글로벌 OTT 1이라고 한 네. 보름 전인가 여기 그 증권사에서 쓴 게 있는데 제가 갖다 놓은 거예요. 글로벌 OTT. 네, 글로벌 예. OTT 1. 이 주식이 이제 주가 빠질 때 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계속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네. 마구 나가서 영화관에서 이제는 더 이상 예. 비싼 요금 주고 영화를 그렇게 웬만해서 영화를 많이 안 볼 거예요. 많이 보던 사람도 좀 줄이겠죠. 많이 주죠. 예. 저도 영화를 예전에는 뭐 한 1년에 10번 보던 거를 이제는 한 3번 본 거밖에 안 보거든요. 예, 그 이유가 뭐냐? 그 스트리밍이에요. 네, 근데 스트리밍이 재미없으면 또 가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넷플릭스도 결국 뭐죠? 결국에는 이 광고 요금 좀 나발이고 다 해서 축적한 다음에는 네. 그 좋은 제품을 컨텐츠를 계속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한국 업체나 손을 잡는 게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근데 한국 관련 업체는 아주 죽을 썼더라고요. 스튜디오 들어가는데 주가대 위에가에서 반토막 나고 네네. 그게 어느 올 가을 겨울쯤에는 다시 볼 시기가 될 수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금방 해제가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는 스트리밍 비즈니스가 계속 있는 거다가 예. 중요한 건 적절한 킬링 타임이에요. 적절한 킬링 타임 무슨? 킬링 타임. 예. 할 일 없을 때 시간 보내는 거. 맞아요. 영화관에 왔다 갔다 하면 피곤하거든요. 그렇죠? 그쵸. 집에 자빠져갖고 이제 카우치 포테이토처럼 예. 그 이제 소파에 앉아갖고 이렇게 먹으면서. 제가 그러면서 일요일에 매번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예전에는 그 영화 가서 그 재미가 있는데 네. 이 텔레비가 커지고 컨텐츠가 많아지면 좋은 거거든요. 예, 예.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뭐 나오는 것이 그 비즈니스가 근데 미국이나 유럽 쪽은 성숙됐다기 때문에 넷플릭스는 이제 아시아나 이런 쪽으로 광고를 싸게 해갖고 해야지 사람들이 솔깃할 거 아닙니까? 2만 원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근데 한국은 이 광고 보면은 5,500원 하면서요. 예. 더 싸더라고요. 나라마다 다르게. 예. 그러면 그 응축됐던 잠재력이 결국은 들어올 거예요. 근데 그게 several quarters, a few quarters 해가지고 한 올 가을부터는 좋아지길 바라는데 겨울부터는 그런 상태에서는 적절한 킬링 타임 카우치 포테이토가 갔었다는 한 넷플릭스 같은 또는 디즈니 플러스 같은 그런 쪽이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이런 주식은 PER 한 30배 정도는 충분히 유지될 수 있는 주식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예. 그래서 넷플릭스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PER 30배 정도 갔는가 이렇게 봐야 될 수 있는데 일단 한 달에 무제한 10,000원, 20,000원이면 인플레 시대에 부담 없다. 영화관 한 번 갈 때 15,000원. 김밥도 10,000원인데 하여튼 그래서 근데 어차피 재미없는 TV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네. 이동 필요성이 없는 편안한 소파에서 그런 개념이고 나중에 말이죠 장기적으로 제가 비전 프로가 금방 될 거라고 보진 않지만은 예. 비전 프로 같이 우리 앵커님도 그렇고 젊으신 분 혼자 계신 분 아니면 하여튼 분 집안 공간이 뭐 50평 100평이 아니면은 네. 그렇죠 하지만 그거 앉아가지고 그거 쓰고 영화를 제대로 감상할 수 있고 그 넷플릭스 감상할 수 있으면은 영화관을 갈 이유가 더 없어지는 거죠. 저 진짜 그거 나오면 사고 싶더라고요, 진짜로. 예. 그러니까 광고 해가지고 5,500원에 예. 넷플릭스나 이런 거 해가지고 합해서 하면은 3만 원 갖고 있는 게 영화 두세 번 가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쵸.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걸리는 거지. 아, 예. 지금 이번 그쵸, 분기가 아니고 잘못하면 올해가 아닐 수도 있고 네. 또 올해가 아닐 수도 있지만 주가가 미리 빠지면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예. 넷플릭스를 반다면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주식이라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대감도 있고 방향성도 맞는 것 같은데 그 가기까지의 시간과 주가의 움직임을 다 똑같이 맞추는 거는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다고 얘기할 정도로 참 어렵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가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좀 밀릴 때 밸류에이션이 조금 저렴해질 때 다시 담는 그런 전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네네네. TNT가 아니라 했잖아요. 우리가 네. 항상 웃기는 게 포모도 너무 빠지면 안 돼요. 포모 아시죠? FOMO. 예. Fear of Missing Out인데 주가 이렇게 난리칠 때 얼마 전에 무슨 한미반도체 난리칠 때 예. 그때 동참하지 마시고 그쵸. 이게 TNT 폭탄이 아닌데 TNT로 착각해서 그 폭탄과 함께 자기도 주식을 내다버리는 네. 이런 또 우를 범하지 않게 네. 중형적이면서도 침착한 게 필요합니다. 오늘 TNT 폭탄은 아닙니다.
앞에 테슬라는 맞았어요. 그거는 좀 경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테슬라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주셨던 본부장님이셨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